유치원 교직 논술 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직 논술은 1교시에 60분 동안 치러지고요.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문항은 한 문항이 출제되는데 20점이 배점이 됩니다. 답안지는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부터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드리는 프린트물 사이즈도 실제 사이즈와 동일한 B4 사이즈예요. 그럼 가정에서 복사하시는 분들은 프린트 설정에 따라서 A4 사이즈로 이제 프린터 설정을 하셔가지고 A4 사이즈에 맞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쇄를 하셔서 B4 사이즈로 인쇄를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A4 사이즈로 인쇄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답안지도 B4 사이즈가 있죠. 그런데 이 답안지는요, 선생님, B4 사이즈를 A4 사이즈로 하는 것보다는 답안지는 어차피 같잖아요. 매주. 그쵸? 그리고 답안지 양식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답안지 양식을 인쇄소나 그런 데 가셔서 B4 사이즈로 인쇄를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컬러로 하는 게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흑백으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양을 미리 복사를 다 해놓고요. A4 크기보다는 B4 크기로 답안 작성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는 B4로 안 하고 A4 사이즈로 인쇄하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B4 사이즈로 인쇄가 가능하신 분들은요, B4 사이즈로 인쇄를 뭐 하셔도 실제 시험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A4 사이즈가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편하다고 문제는 이제 A4 사이즈로 이제 인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고, 근데 드리는 말씀은 답안지는 그래도 B4 사이즈를 미리 다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 답안지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은 반드시 답안지에 하십시오.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 주제를 꼽으셔야 돼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교사가 언급하는 정서노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서노동을 유발하는 요인 2가지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이 문제의 주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보통 첫 문장에 나와요. 첫 문장에서 유치원 교사들 교육 현장 뭐 이런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지금 이 문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정서적 문제 같아요. 누구의 정서적 문제? 유치원 교사들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문장을 보고 첫 문장의 주제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또 뒤에 문제를 통해서 그게 맞는지, 하위 문항을 통해서 맞는지도 분명히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1번 문항을 보니까 정서노동, 그래서 정서적 문제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고요. 2번 문항을 보니까 정교사의 정서노동이 교사 자신과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화 속의 사례와 관련 지역 각각 2가지씩 논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정교사가 정서노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표면행동과 내면행동 측면에서 각각 1가지씩 논하라. 그리고 문항 4는 이제 정서적 거리감이 나오고 있어요. 한 교사가 언급하는 정서적 거리감에 대해 설명하고, 박 교사와 김 교사가 각각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을 극복 방안과 함께 설명하라.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정서가 교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는 뭐예요? 정서적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정서적 문제인데 2가지가 나눠져 있네요. 정서노동 그리고 정서적 거리감. 1번부터 3번, 그쵸? 1번부터 3번 문항은 하위 문항 중에서 1번부터 3번 하위 문항은 정서노동이고, 하위 문항 4번은 정서적 거리감이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구나. 교사의 정서가 교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3번째가 하위 주제가 정서네요. 이게 5번 문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두 이제 교사의 정서적 문제, 이것이 이제 정서노동, 정서적 거리감, 그리고 정서가 교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네요. 제가 낸 문제지만 각 그 주제에 맞게 굉장히 잘 배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묻는 각 하위 요소들의 답변이 이 지문, 교사들의 대화 속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볼게요. 한 교사와 정 교사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끝에 가면 박 교사도 나오고 김 교사도 나와요. 자, 한 교사, 정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 교사, 내 실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요즘 계속 유치원에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해서 그런지 몸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요. 열은 없는데 몸살인가 봐요. 그래도 유아들 앞에서는 계속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해서 몸이 더 아파오는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나니 더 이상 힘든 상태를 감추기 힘드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먼저 퇴근하다 보니 미처 몰랐네요. 그런데 아까 무슨 일이 또 있으셨나 봐요. 실은 현민이가 어제 다리에 멍이 들어서 하원했나 봐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현민이 어머니 말씀 듣고 알았는데 현민이가 전학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임인 제가 현민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으시네요. 꼭 이번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느끼셨다고요. 했더니 이제 한 교사가 좀 경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유아들이 다치는 건 안전과 관련이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정 교사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민이에게 관심을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현민이가 유독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커요. 그래도 제가 현민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유아들도 관찰해야 하니까요. 현민이 어머니 입장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제가 현민이를 방임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듣기가 거북했어요. 내일 등하원 시간에 현민이 어머니를 뵐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네요. 한 교사, 아, 정 선생님이 현민이 어머니를 좀 멀리하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했어요. 정 교사가 솔직히 그래요. 현민이 어머니가 다른 어머님들보다 요구사항도 많으세요. 전에 있던 유치원에는 부담임 교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반은 저 혼자 담당하니까 그것도 불만이신가 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제 준수 할머니는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교사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박 선생님 당황하셨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인식이 없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유치원이 부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 중에 사회 경제적 위치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가끔 사회문화적 편견이 심하신 분들을 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왜 나왔는지 나중에 정서적 거리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치원 교직 논술은 영역별로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교직 논술이 출제되는 파트 자체가 유아교사론 80%, 그리고 기타 등등의 부분 2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유치원 교사론, 유아교사론에 근거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문제풀이에서도. 일단 답을 찾아보면요. 하위문항 1번이 정서노동과 정서노동을 유발하는 요인 2개였고요. 그 다음에 정서노동이 자신과 2번은 하위문항 2번은 정서노동이 자신과 유치원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표면 행동과 내면 행동 측면에서 정서 노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정서적 거리감, 박 교사와 김 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 그 다음에 극복 방안, 교사의 정서가 교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서노동과 정서노동을 유발하는 요인 2가지. 자, 일단 저는 정서노동을 여기 정교사의 대화에서 찾아진 것 같아요. 문제에서도 정교사가 언급하는 정서노동에 대해 설명하라 되어 있거든요. 정교사가 자기가 늦게까지 일을 해서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랬어요.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기분도 다운이 됐을 텐데 애들 앞에서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나의 상태와는 다른
다른 어떤 감정을 겉으로는 보여야 했어요. 이게 표면 행동, 정서에서 표면 행동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정서. 근데 내면 행동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 선생님, 일을 늦게까지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아플 때 선생님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기쁘고 즐겁고 웃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쉬고 싶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게 선생님들의 이 상황에서의 내면 행동일 텐데 실제로는 밖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표면 행동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더 힘들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더 이상은 감정을 못 숨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서노동이죠.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내가 겉으로 보이는 표면 행동을 노동하는 상황에 맞게 표현해야 되는 거. 그것이 정서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상황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교수 상황에서 내가 가르치는 행동을 할 때 내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그 교수 행위에 적절하다고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 그게 정서노동이죠. 그 정서노동을 유발하는 요인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몸 상태네요. 그쵸? 애들한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만이었던 게 아니라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픈 이유가 일을 너무 많이 했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그게 첫 번째 상황. 그쵸?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몸이 아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또 뭐가 있더니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또는 인간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기에서는 정교사가 현민이 어머니와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민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교사도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정교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게 달라서 서로의 입장차 때문에 서로의 어떤 관점차가 생기는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관계네요. 그래서 정서노동의 어떤 스트레스 유발 요인 두 가지는 여기 지문에 나온 거 두 가지는 하나는 근무 환경, 그쵸?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그 근무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근무 중에 또는 이제 직장 생활 중에 만나는 인간관계, 그 두 가지가 정서노동을 유발하고 있어요. 정교사의 정서노동. 이 지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교사의 정서노동이 교사에게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유치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단 교사 자신에게는 몸이 너무 아파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몸도 아프고 심적으로도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안에 계속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교사에게는 그렇고 몸과 마음이 다 힘들다는 거죠. 결국 그렇고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이들을 내가 잘 살피고는 있는데 아이들 특성이 유아들의 특성이 워낙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볼 수 없는 또는 이제 다른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관찰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모 상담을 하는 것까지 나는 힘들다. 그래서 좀 부모를 멀리하고 싶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싶다라는. 그럼 유치원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애들한테도 이제 교육적으로 내가 힘이 드니까 또는 이제 다른 아이들도 보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 아이만 봐야 되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겠고 학부모와도 이제 원만한 상담을 하지 못하니까 서로 어떤 유아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표면 행동과 내면 행동, 그리고 행동 측면에서 정서노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문에서는 이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위 문항 3번은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제시하세요. 선생님들이라면 이렇게 표면 행동과 내면 행동을 달리 해야 하는 상황, 정서 노동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략을 제시하라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 또는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생각보다는 전공서에 있는 내용 또는 우리가 유아교육 내에서, 유아교육 이론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이 써져 있어야 돼요. 표면 행동 측면에서 정서 노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내 몸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뭐 쉬는 날에는 휴대폰을 꺼놓고 진짜 잠만 자고 휴식만 취하고 나의 어떤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에만 몰두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운동, 요가나 뭐 등산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뭐 줌바 이런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밖으로 해결하거나, 그래서 이제 표면 행동이 내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밝은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요. 내면 행동 측면에서는 인지적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이렇게 현민이 어머니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품고 있는 현민이 어머니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려운 감정을 인지적 전략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게 있어요. 풀어줄 수 있어요. 어머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내가 교사로서 조금 부족했던 점 또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점들을 찾아가고요. 발전해 갈 수 있고, 또한 내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보지 못했던 점들을 어머니로부터 정보를 받으면서 그 틈을 메울 수 있다라는 어떤 내가 부모와도 교육적으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요, 정서적 거리감과 그 다음에 각 박 교사와 김 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을 설명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정서적 거리감에서는 박 교사, 김 교사가 나와요. 정서적 거리감은 선생님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표현. 정 선생님이 현민이 어머니를 좀 멀리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서적 거리감은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리예요. 거리감. 그러면 그걸 가깝다 느낄 수도 있고요. 멀다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멀리하고 싶으시다라는 거는 정서적으로 이분과 좀 멀어지고 싶다. 정서적 거리감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를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정서적 거리감을 가깝게 하고 싶은 거 있죠. 그쵸? 나의 연인간을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가깝게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정서적 거리감이에요. 그 정서적 거리감은 거리가 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을 얘기해요. 좁을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래서 정서적 거리감이 좁다. 이거는 친밀하다는 걸 뜻하고요. 정서적 거리감이 멀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 좀 멀리하고 싶다. 좀 불편하다. 또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정서적 거리감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출해 냈고요. 그리고 박 교사와 김 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거리감은 준수 할머니가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교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전문성에 대한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시선 때문에 우리는 유치원 교사가 당연히 전문직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시거나 또는 유치원에 방문하시면서 교사인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면 내가 정서적 거리감을 나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나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문성 측면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죠. 유아교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그래서 뭐 유치원이 학교라는 인식조차도 없다. 이거는 이제 유치원에 대한 어떤 유아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부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김 교사가 느끼고 있는 건 부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촌이라서 좀 사회문화적 편견이 심한 것 같다라는 거는 사회 경제적 위치가 높아서 그러니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부딪힘이 오는 것 같다. 사회문화적 편견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어떤 거리감 또는 사회문화적인 거리감. 그래서 여기서 뭐 부촌이라서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잘 살아서 부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속한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분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어떤 환경, 각각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좀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져서 거기에서 사회문화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번이 교사의 정서가 교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하라 그랬는데요. 자, 교사의 정서가 교수 행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쵸? 여기 보니까 어때요? 교사가 좀 마음이 편하면 즐겁게 아이들과 교수 행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정교사와 박교사와 김교사처럼 조금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수업도 열심히 하거나 좀 더 활동적으로 하거나 창의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쵸? 아무리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그 전문적인 유치원 교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한계는 편안한 상황에서는 없던 능력도 발휘가 되고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는 내 능력이 좀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우리가 답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를 보면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을 좀 보면요. 올해 제가 선생님들께 답안지 양식을 드릴 때 1쪽, 2쪽으로 나눠서 드렸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지 양식에 하셔야 되는 것이 1쪽, 2쪽 이렇게 줄 형식의 어떤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에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1쪽과 2쪽을 배분하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답안 1쪽과 답안 2쪽으로 나눠서 답안을 드리고 있어요. 영역별 문제풀이부터는요. 자, 선생님. 여기 배점을 좀 보시면요. 유치원 교직 논술의 배점을 좀 보시면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이고요. 논술의 체계가 5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논술의 체계는 글이 논리적이었어? 또는 뭐 맞춤법이나 어휘 문장이 적절했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제 원고지적, 글쓰기 그쪽이고 우리가 이제 답안으로 작성해야 되는 건 이 논술의 내용 15점이거든요. 그러면 1쪽과 2쪽으로 나눠졌을 때 1쪽에 당연히 서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본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의 반은 여기 1쪽에 쓰는 거고 본론의 반은 또 다른 반은 2쪽에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결론 2쪽에는 답안지 2쪽에는 결론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쪽에는 서론과 본론 50%, 그쵸? 2쪽에 나머지 본론 50%와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본론 50%는 뭐냐? 배점이 15점이기 때문에 7점에서 8점 여기 쓰여져 있으면 되고요. 여기 본론도 7점에서 8점이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백을 남기시면 안 돼요. 만약 1쪽에 그 선생님들 보시면 1쪽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 다 쓰시고 2쪽은 그 백지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쪽에 줄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남기면 안 돼서 그냥 한쪽에 다 쓰시는데 그거는 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답을 몰랐다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쓸 말이 없었다. 쓰지를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상황은 없으니까 1쪽부터 차례대로 마지막 줄까지 쓰긴 하는데 여백을 남기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생님들께 밑에 여백을 1쪽에 여백을 남겨라 그 뜻은 아니에요. 이쪽은 여백이 남아도 돼요.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되지만 끝에 조금 몇 줄 남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배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하위 문항 1이 3점이고 하위 문항 2가 4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표면 행동과 내면 행동이 2점, 3번이, 그 다음에 4번이 5점, 그 다음에 5번이 1점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배점을 끊어줘도 좋고요. 7점, 그 다음에 8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끊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애초에 요거 문항 3개를 그러니까 총 9점이죠. 9점을 이 1쪽에 쓰고 나머지 6점을 이쪽에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3번 문항의 답이 좀 반으로 나눠져도 괜찮아요. 쓰다가 다음 쪽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서론을 쓰고 본론 1과 2를 쓰고 본론 3을 중간쯤으로 썼어요. 그리고 본론 3의 다른 나머지 뒷부분을 이쪽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차례대로 쓰고 결론을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그럼 예시 답안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저는 선생님들께 서론과 하위 문항 1, 2, 3에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썼다. 3번의 일부만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론에 볼게요. 정서적 문제였잖아요. 큰 주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했어요. 유치원 교사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일 때에도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 즉 유아와 부모, 동료 교사, 지역사회 등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해야 된다. 그쵸? 이에 교사는 정서 노동과 정서적 거리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치원 교사의 정서 노동과 유발 요인,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대처 방안 등을 정서적 거리감 및 극복 방안 등과 함께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하위 문항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번으로 갔거든요. 1번. 정서 노동은 선생님 이 하위 문항의 번호 앞에 써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번호는 다른 번호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하위 문항의 번호만 쓰시면 돼요. 하위 문항의 번호만. 정서 노동은 교사가 실제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누르는 노력을 의미한다. 교사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유아들과 학부모 앞에서는 힘든다는 내색을 할 수 없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서 노동을 설명했고요. 정서노동을 유발하는 요인, 정서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아요. 그 다음에 첫째, 그 다음에 둘째가 있는데요. 첫째가 교사의 신체적 상태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교사의 신체적 상태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전교사의 경우 가다운 업무로 야근을 계속하면서 누적된 피로로 안 좋아진 신체적 상태가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은 유아교사들이 같은 경험을 함에도 유아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수업하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억누르죠. 그쵸? 이게 이제 업무 환경과 관련된 거죠. 근무 환경. 그 다음에 둘째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해요. 정교사의 경우는 유아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교사가 유아에게 관심이 부족하다는 학부모의 항의가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지고 있어요. 유아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손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억누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답안 볼게요. 하위문항 2. 하위문항 2도 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2번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하위문항 2번은 보니까 다른 번호는 쓰시면 안 돼요. 문항 번호만 쓰셔야 돼요. 교사의 정서노동은 교사 자신과 유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그쵸? 첫째, 신체 고통이나 병적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선생님 아프다잖아요. 그쵸? 정교사는 계속된 야근으로 몸이 아프고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지만 유아들 앞에서는 계속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 힘든 기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둘째, 불안한 정서를 야기할 수 있죠. 정교사는 현민이 어머니의 불만과 항의에
거북함을 느끼지만 표현할 수도 없고 현민이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피할 수도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이건 교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볼 거예요.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정교사가 유아들 앞에서 계속 웃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신체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사 역할을 수행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현민이가 다치는 것을 관찰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 의심이 되고요. 둘째, 학부모들이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유치원 측면에서 정교사는 현민이 어머니를 만날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싶어 해요. 정서적으로 멀리하고 싶다. 그 어머니 멀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교사 학부모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로 유지되지 못해서 학부모 또한 적절한 지원을 교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문항 3번이거든요. 3번. 정교사가 정서노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면 행동 측면에서는 표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유아들에게 교사의 신체적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라는 걸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너희들이 가끔 아픈 날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에게도 아픈 날이 있단다. 오늘 선생님이 조금 아프네.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오늘 하루 유치원 질서를 잘 지키면서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못 준다면 조금 이해해 주렴. 오늘 선생님이 좀 아파. 그리고 또 선생님이 혹시나 표정을 찡그리고 있다면 그거는 너희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오늘 아파서 좋은 표정이 못 나와서 그럴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유아들에게 교사의 신체적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라는 걸 알리고 유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양해를 받도록 한다. 유아들이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교사도 아플 때가 있다는 것.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교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등을 통해 자, 여기까지가 1쪽이에요. 여기까지가 1쪽. 그 다음에 3번의 나머지 답변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같은 문단이기 때문에 앞에를 띄우면 안 돼요. 여기 앞에 띄우지 않고 제가 붙였었죠. 그쵸? 붙였었죠? 요렇게. 요 앞에 띄우는 건 문단별로 하위 문항 앞이랑 서론 결론 앞에만 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띄우면 안 돼요. 유아들이 그 답변 계속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유아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을 자부심을 기르도록 한다. 한마디로 유아들도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선생님이 오늘 아파서 우리한테 화난 건 아니지만 본인의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공감 느낌, 능력과 그 다음에 나도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면 행동이라는 거는 안의 감정이에요. 실제로 내가 안에서 내면에서 가지는 감정. 현민이 어머니 등 학부모의 불만이나 항의는 교사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쵸?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이해한다. 교사의 인식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인지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불안 증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위문항 4번이에요. 하위문항 4번. 자, 문항의 처음에는 이렇게 한 칸 정도 좀 충분히 띄워 주셔야 돼요. 하위문항 4번. 정서적 거리감은 유아교사가 형성하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뜻해요. 그게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거예요.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면 이는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면 정서적으로 멀게 되는 것이다. 한 교사가 정교사가 현민이 어머니를 멀리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한 것을 정교사가 현민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이 멀다는 걸 뜻해요. 그쵸? 박 교사와 김 교사 또한 정서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박 교사가 표현하는 정서적 거리감은 무슨 정서적 거리감? 전문적 거리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서적 거리감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박교사, 김교사가 각각 느끼고 있는 정서적 거리감의 유형이에요. 박교사는 전문적 거리감에 해당이 돼요. 우리의 전문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사 어디 있지? 김교사는요, 사회문화적 거리감에 해당이 돼요. 아까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요.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교사가 표현하는 정서적 거리감은 전문적 거리감에 해당한다. 전문적 거리감은 사회에서 유아교사의 직업을 인정해주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유아의 조부모로부터 교사로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해당이 돼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자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개개교사의 전문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이 유아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김교사가 표현하는 정서적 거리감을 사회문화적 거리감에 해당하는데요. 사회문화적 거리감은 문화 계층 간의 차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거리 등을 뜻하는데, 유아들의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아 사회문화적 편견이 심하다고 표현된 점이 해당이 되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유아들의 가정 환경에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 뭐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결국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함께하는 어떤 울타리인데, 우리 그런 같은 울타리에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오히려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저소득층, 중상층, 상류층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유아들의 가정 환경은 유아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항인데요. 5번 문항의 답변인데, 교사의 정서는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사는 교실에서 유아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유아들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처받는 유아들을 보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또한 교사는 학부모와 행정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서라는 게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긍정적일 때는 뭐 이제 뭐 좋고, 부정적일 때는 좀 절망하기도 해서 자신의 무능감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도 수많은 어떤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수많은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 행위에 내 정서가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교수 행위가 또는 교수 환경이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죠. 유치원 교사의 정서는 교사의 다양한 인간관계 및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부터 결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결론. 이에 교사는 부정적인 정서는 정화가 깨끗이 치유하는 거죠. 긍정적인 정서는 유지해야 되지만, 신체적 상태, 업무 상황,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무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지 못한 채 억누르기만 해야 되는 악순환을 반복 경험하기도 한다예요. 교사의 이러한 정서 노동은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유아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관계 등 유치원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표면 행동과 내면 행동을 계속해서 개선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반 선생님들은 한 편의 글을 이제 완벽하게 써낼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서론은 어떻게 쓰고, 결론은 어떻게 쓰고, 각각의 하위 문항은 어떻게 쓰고, 그래서 한 편의 글은 또 어떻게 맞추고 라는 것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앞 시간에 1월부터 5월까지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편의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써낼 수 있냐, 그리고 지문에서 그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춰서 복습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유치원 교직 논술은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별도의 이론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론은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이론 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교직 논술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이론은 없어요. 그럼 교직 논술을 2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문 분석을 통해서 지문 안에서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냐예요. 그럼 지문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답이 이 지문에 있거든요. 이 지문에 없을 때는 어디서 찾아온다? 이론에서 찾아오는데 그 이론은 우리가 유치원 교직 과정을 위해서 배우는 이론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져오면 된다. 공부한 거를 근거를 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조금 논리적으로 오타 없이 국어적인 문법을 좀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 유치원 교직 논술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